거실 바닥에 누운 노인의 얼굴이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가슴을 움켜쥔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그 순간 부엌에서 뛰어나온 여자가 노인의 가슴에 두 손을 올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정확한 리듬으로 심장을 압박했습니다. 그 손놀림이 마치 수천 번 해본 듯 능숙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수연 씨, 어떻게 그렇게?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중했습니다. 119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여자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정도 처치는 의료인이십니까?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응급실, 의사 한 명이 여자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한수연? 교수님. 2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20년간 숨어 살았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말씀드립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대박납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출근길인지, 집안일 하시면서인지, 산책 중이신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수연, 58세, 경기도 어느 작은 도시의 빌라 3층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찬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수연은 이불을 개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북어국 재료를 꺼냈습니다. 북어를 찢는 손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가늘게, 일정하게, 마치 수술실에서 실을 다루듯. 아니,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수연은 그저 평범한 전업주부였으니까요. 냄비에 물을 붓고 북어를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국 냄새가 퍼졌습니다. 수연은 국간장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딱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시어머니 박순자가 들어섰습니다. 78세, 허리는 꼿꼿했습니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국 끓이는 냄새가 여기까지 나네. 차갑게 한마디 던지고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연은 국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밥을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김치, 나물, 계란말이.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더니 국을 한 입 떴습니다. 싱겁네. 죄송합니다. 다시 간을 맞추겠습니다. 됐어. 그냥 먹지 뭐. 시어머니는 밥을 먹으면서도 표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의무처럼. 수연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습니다. 대화도 없었습니다. 20년간 이런 아침이 반복됐습니다. 밥을 다 먹고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이 수학 점수 봤어? 지훈은 수연의 아들, 시어머니의 손자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네, 이번에 80점 받았다고. 80점? 그게 자랑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서울대를 나왔어. 그런데 손자가 겨우 80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열심히? 내가 공부를 가르칠 수 있어? 수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뭘 배웠다고. 시골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도 제대로 안 나온 주제에.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훈이가 엄마 닮아서 걱정이야. 머리가 나빠도 너무 나빠. 그 말이 수연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그릇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응, 나야. 며느리? 그냥 그렇지 뭐. 아침부터 국도 제대로 못 끓이고. 수연은 물소리로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지웠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았습니다.
손가락이 유난히 길었습니다. 손톱은 짧게 잘려 있었습니다. 마치 수술 전 의사의 손처럼. 수연은 손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아니야. 혼잣말이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수연은 일주일 전부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전 부치기, 나물 무치기, 고기 재우기. 하루에 10시간씩 부엌에 섰습니다. 명절 당일, 시댁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시아주버니 내외, 시동생 내외 조카들까지. 거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수연이. 고생이 많지? 시아주버니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은 차갑했습니다. 시동생 며느리가 수연을 힐끗 봤습니다. 아유, 옳게 언니. 또 이렇게 고생하시고. 겉으로는 동정이었지만 속으로는 우월감이었습니다.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공부 못한 시골 여자. 운 좋게 의사 아들한테 시집온 여자. 학벌도 없고 재산도 없는 여자. 장을 차렸습니다. 전, 나물, 갈비찜, 잡채, 송편. 온갖 음식이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상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전은 왜 이렇게 두꺼워? 죄송합니다. 송편 크기도 들쭉날쭉하고. 시아주버니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정성껏 했잖아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남자들은 거실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여자들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동생 며느리가 수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올케 언니는 명절이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전 대학원까지 나왔거든요. 이런 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수연은 대답하지 않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설거지가 끝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자들을 모아놓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해. 할머니처럼 서울대 가야 한다고. 그러다 수연의 아들 지훈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지훈이 너는 특히 더 열심히 해야 해. 엄마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너라도 잘해야지. 지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연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시동생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고모는 무슨 대학 나오셨어요?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대학? 제대로 된 대학도 안 나왔어. 와, 진짜요? 요즘은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수연은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으로 싱크대를 꽉 잡았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참았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20년간 그렇게 참아왔습니다. 어느 날 지훈의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학부모 상담이 있습니다.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수연은 상담 날짜를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학부모 상담? 내가 가지. 어머니께서요? 당연하지. 내가 가서 뭘 하겠어. 선생님이랑 대화나 제대로 하겠어?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엄마니까 제가 가는 게. 엄마라고 다 엄마야? 지훈이 성적 올리려면 내가 가야 해. 결국 시어머니가 학교에 갔습니다. 수연은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 후 시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성적이 형편없더라. 선생님이 걱정하시던데. 제가 과외를 알아보겠습니다. 과외? 그 돈을 어디서 구해? 남편이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너도 바쁜데 어떡해. 에휴, 며느리가 좀 똑똑했으면 직접 가르치기라도 할 텐데. 수연은 참았습니다. 사실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의학, 생물학, 화학, 수학 모두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의 약속 때문에. 의사라는 걸 절대 밝히지 마라. 시댁에서 알게 되면 우리 체면이 어떻게 되겠느냐. 남편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수연의 학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외과 레지던트. 하지만 결혼하면서 남편이 요구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며느리가 일하는 걸 싫어하셔. 그리고 의사 며느리라는 걸 알면 질투하실 거야. 내가 포기해줘. 수연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의사 면허증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가운을 벗었습니다. 메스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20년. 그 누구도 수연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동네 슈퍼에서였습니다. 수연이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박 여사 며느리래. 아, 빌라 3층? 응. 근데 학력이 별로래. 요즘 세상에 남편은 의사라면서? 그러게. 운이 좋았나 봐. 수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던데. 죄송합니다.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무식하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어.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지훈아, 너는 엄마 닮으면 안 된다. 알겠지? 지훈이 수연을 봤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의 눈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네, 할머니. 지훈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면허증이 있었습니다. 의사 면허증, 성명 한수연, 면허번호. 사진 속 수연은 20대였습니다.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꿈으로 가득했던 눈빛. 수연은 면허증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과거의 자신에게? 아니면 포기한 꿈에게? 한 달 후, 지훈의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난리를 쳤습니다. 이게 뭐야? 수학 70점? 생물 60점?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내 엄마 닮아서 그래. 머리가 나빠도 너무 나빠. 수연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탓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탓이야? 내 탓이지. 내가 공부를 가르칠 수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됐어. 내가 무능해서 아들까지 망치는 거야. 그 순간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수연이 아들을 봤습니다. 지훈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눈빛만 있었습니다. 엄마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줬잖아요. 수학 물어보면 엄마도 잘 모른다고 하고, 과학 물어보면 선생님한테 물어봐라고 하고. 지훈아, 엄마는 뭘 아는 게 있어요? 요리밖에 못하잖아요. 수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성적이 올라가요? 지훈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결과야. 시어머니도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수연만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수연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오후 2시, 수연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신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연이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식은땀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시어머니의 눈이 풀렸습니다.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심근경색. 수연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20년 전 응급실에서 수백 번 봤던 증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시어머니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기도를 확인했습니다.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심정지. 수연의 손이 시어머니의 가슴 위에 올라갔습니다. 깍지를 꼈습니다. 팔을 쭉 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확한 리듬으로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30회. 그리고 인공호흡. 코를 막았습니다. 입을 맞댔습니다. 공기를 불어넣었습니다. 2번. 다시 가슴 압박. 하나, 둘, 셋, 넷. 수연의 몸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기술. 그것이 지금 되살아났습니다. 한쪽 손으로 전화를 꺼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심근경색 환자입니다. 현재 심폐소생술 시행 중입니다. 주소는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수백 번 이런 상황을 겪은 사람처럼 전화를 끊고 다시 심폐소생술. 5분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환자분이? 그들이 수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심폐소생술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완벽한 자세, 정확한 리듬. 구조사 한 명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의료인이십니까? 수연은 대답하지 않고 비켰습니다. 5분간 심폐소생술했습니다. 심정지 후 약 1분 이내 시작했습니다. 구조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 사람 뭐지? 그들은 환자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수연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수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괜찮으실 겁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응급실. 의사들이 뛰어다녔습니다. 간호사들이 약물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응급처치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한 명이 나왔습니다. 40대 남자. 그가 수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한수연?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민우 교수님.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강민우. 20년 전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수연의 지도교수였습니다. 자네가 여기서 뭐 하나? 제 시어머니십니다. 강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 자네가 결혼을? 네. 그럼 지금은? 일을 안 합니다. 강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수연, 자네가 얼마나 뛰어난 외과였는지 내가 아는데 왜 일을?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위험한 고비를 넘겼네. 자네가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네. 구조사들이 놀라더군. 완벽한 심폐소생술이었다고. 1분 이내에 시작했고 정확한 깊이와 속도를 유지했다고. 강민우가 수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기술은 20년이 지나도 안 사라지는구나.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환자분은 중환자실로 옮겼네. 며칠 지켜봐야 하지만 다행히 뇌 손상은 없을 것 같아. 자네 덕분이야.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감사해야지. 자네가 있어서 환자가 살았으니까. 강민우가 떠났습니다. 수연은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감각이 생생했습니다. 사흘 후 시어머니가 깨어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수연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식사를 챙기고 물을 떠다 주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수연을 보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그날 나한테 뭘 한 거야? 심폐소생술입니다. 어떻게 그런 걸 할 줄 알아?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거짓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의사들이 그러더라. 내가 한 처치가 전문가 수준이라고. 그게 텔레비전 보고 배운 거야?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뭔가를 꺼냈습니다. 수연의 가방에서 꺼낸 것이었습니다. 의사 면허증.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면허증을 들어 올렸습니다. 의사 면허증. 한수연? 내가 의사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게 진짜야?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왜 숨긴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20년 동안 왜 말 안 했어?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댁에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우리가 언제? 결혼할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며느리가 일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고. 그리고 제가 의사라는 걸 알면 불편해하실 거라고.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했습니다. 의사를 그만뒀습니다. 20년을.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20년간 자신이 며느리에게 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무식한 여자, 공부 못한 여자, 머리 나쁜 여자. 그 여자가 서울대 의대 출신이었습니다. 외과 레지던트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린 의사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후 강민우 교수가 회진을 왔습니다. 그 뒤에 레지던트들이 따라왔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곧 퇴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날 제 며느리가 한 처치가 어땠습니까? 강민우가 수연을 봤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우는 말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제가 30년간 응급의학을 해왔지만 그 정도 심폐소생술은 드뭅니다. 레지던트 한 명이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 의료인이십니까? 강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의사입니다. 그것도 아주 뛰어난. 레지던트들이 수연을 봤습니다. 놀란 눈빛이었습니다. 강민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수연 선생, 제 제자였죠. 20년 전 서울대병원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외과 레지던트 중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이었어요. 특히 손재주가 탁월해서 미세수술 분야에서 주목받았죠. 레지던트들이 수연을 다시 봤습니다.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강민우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님, 며느님이 계셔서 살아나신 겁니다. 1분만 늦었어도 뇌 손상이 왔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민우가 회진을 마치고 나갔습니다. 병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에 수연과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너한테 한 말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내가 무식한 줄 알았어.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줄 알았어. 그래서 무시했어. 깔봤어. 근데 내가 의사였어. 서울대를 나왔어. 나보다 훨씬 똑똑했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수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며느리로서요. 시어머니가 수연을 봤습니다. 20년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해도 어머니는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 학력 때문에 시어머니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수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숨지 않겠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무시합니다. 엄마는 아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숨겨서 그렇게 된 겁니다. 수연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다시 의사가 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서 봤습니다. 20년 동안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수연아, 어머니께서 반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남편이 반대해도 상관없습니다. 수연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눈빛이었습니다. 이건 저 자신을 위한 결정입니다. 한 달 후, 수연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환자복이 아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한수연 외과 전문의 강민우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일하지 않겠나? 20년 공백이 있지만 자네 실력이라면 금방 회복할 거야. 수연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20년 동안 변한 의학 지식, 새로운 장비들. 하지만 수연은 배웠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손 감각을 되찾기 위해 연습했습니다. 3개월 후, 수연은 첫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보조가 아니라 집도의로. 수술실. 푸른 조명 아래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수연은 메스를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잡는 메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절개, 지혈, 봉합.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 완료. 간호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연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눈가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밖. 강민우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나? 좋았습니다. 20년 공백이 느껴지던가? 아니요. 마치 어제 했던 것 같았습니다. 강민우가 웃었습니다. 역시 한수연이야. 그날 저녁, 수연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시어머니와 지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지훈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수술했다며? 어땠어? 수연이 웃었습니다. 잘 끝났어. 우와, 우리 엄마가 의사라니 정말 멋지다. 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3개월 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수연아, 밥 차려놨다. 네? 내가 피곤할 것 같아서. 내가 했어. 수연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을 차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맛있게 먹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수연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 입 떴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내가 감사하지. 내가 나를 살렸잖아.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이 통했습니다. 6개월 후, 수연은 병원의 중요한 외과의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수술을 맡았습니다. 환자들이 수연을 찾았습니다. 한수연 선생님께 수술 받고 싶어요. 수연의 명성이 퍼졌습니다. 지훈도 달라졌습니다. 공부에 더 열심이었습니다. 엄마, 나도 의사가 될래. 정말? 응. 엄마처럼 멋진 의사. 수연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변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의사래요. 서울대 나왔어요. 20년 전 며느리를 무시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수연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수연은 가운을 여미며 하늘을 봤습니다. 이제야 내가 된 것 같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수연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그 모습이 20년 전 레지던트 시절과 겹쳤습니다. 꿈을 향해 달리던 그때처럼.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수연은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미소였습니다.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20년을 숨기고 살았던 여자, 그리고 다시 시작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용기,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